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하반기의 첫날이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종가상으로 2800포인트를 돌파했고 오늘은 0.2%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8%의 상승과 함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이 6% 급등이 있었고 삼성 SDI하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대형주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좋은 흐름이 있었던 현대차라든지 또 반도체 종목도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딱히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관에서만 미약하지만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전체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는 10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저조한 거래대금이었고 또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규모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거래대금을 살펴보세요. 오늘 7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이것도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저조한 거래대금이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오늘 시장 흐름은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부족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쪽에서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반면에 오늘 급등이 나왔던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HLB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은 미국 증시가 6월의 마지막 시장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7%로 마무리했고 다우지수도 0.1%, 또 S&P 500도 0.4%의 약세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물론 결과적으로 0.9%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장중에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한때는 3% 가까이도 올랐었죠. 그래서 그 좋았던 시장 흐름을 모두 반납했었고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2% 빠지면서 0.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은 지금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양봉과 함께 오늘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5월 PC 지표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었고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2.6%의 상승과 함께 전망치를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의 오전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힘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서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전망치를 부합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정말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9월이 아닌 11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빨라야 9월이고 조금은 늦으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왕 한다면 9월부터 하는 것이 3분기 시장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오늘 6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역대 최대치로 수출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지난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걸 주도했던 것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반도체보다는 2차원지 쪽에서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전날과 비슷한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 이쪽에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업종에 빨간불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2차전지였고 또 두 번째는 오랜만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미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는 철진한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주가에 반응이 왔을 때 그 연속성은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로 꼽아본다면 지금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죠. 규모가 약 7조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장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전방 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재료라면 더욱더 2차전지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 산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닥권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런 재료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것보다 하반기에는 이제는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눌린 만큼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와 시점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의 반등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2차전지를 기대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7월 1일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반기에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겠죠. 그럼 하반기에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지 분명히 많은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별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는 이 시점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 라는 것은 이번 주만큼은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업황이 돌아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있다는 그 시그널만 보인다고 해도 시장은 먼저 알아서 반응이 나오겠죠.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수급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이슈와 재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방 산업이 돌아섰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려면 첫 번째로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의 어떤 추세, 그 추세가 만약에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차트를 보면 21년 말부터 해서 하나의 분명한 추세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지금도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점을 높였다는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번에 이 추세가 맞닿게 되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만큼 전방 산업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테슬라의 주가 추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점에는 분명히 전기차를 좋게 볼 수 있는 재료와 기사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에 어쩌면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며시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7월 첫날부터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온 만큼 특히 이번 달과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꼭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키포인트로서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고요. 또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2차전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하반기를 주도하는 업종이 될 것이다, 그 점은 변함이 없고요. 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현대차도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30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3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30만원 근처에 왔을 때 물량을 정리할 것이다,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자동차의 수출, 반도체만큼은 그렇게 확실하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주주 환원 정책,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만큼 지금의 움직임은 수출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30만원 북은 여기를 빠르고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이 7월 첫날이었는데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